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승진 대비 실무종합 모의고사 3회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3회 문제들을 한번 쭉 이제 보시는데요. 이제 문제가 40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많죠. 많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한번 일부만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이제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이 뭐죠? 국가배상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 뭐죠? 자, 크로이베르츠 이제 판결 해가지고 등장하는 건데, 크로이베르츠 이제 판결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건데 어디서 나온 거냐? 기본적으로 이제 독일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제 뭐 프로이센이 과거 독일입니다. 그래서 고등 이제 행정법원 이 판시하였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베를린 시민이 크로이베르츠 부근에서 국영담배 공장 못맞이해서 쭉 해가지고 사실 인정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건데, 관할이 이제 뭐가 됐습니까? 이제 민사에서 뭘로 갔다라는 거예요? 행정재판으로 갔다, 이런 취지인데, 이거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고 이제 블랑코 판결이라고 한 겁니다. 자, 블랑코 판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이베르츠 판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가보면, 그러면 이제 이 프로이센의 크로이베르츠 판결에서 이제 뭐가 등장했느냐? 바로 이제 경찰권 발동의 한계라는 겁니다. 경찰권, 뭐기서 자, 경찰권 발동의 한계로서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보면, 독일에서 경찰 개입 청구권 인정해서 뭐 판결이 효시로 평가가 된다 했는데, 이 판결은 이제 뭐가 되냐? 티토 판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된다? 옳은 거, 적절한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의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들 보시고요. 다음 3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경찰에 뭐가 있다? 이제 분류 해가지고 역시도 적절한 거 등장하네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시면, 삼권 분립 사상에 기초하여 분류할 때 행정경찰은 뭐가 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 행정경찰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그다음에 사법경찰은 뭐가 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왜냐하면 삼권 분립이라고 하면 행정경찰은 행정부적인 측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법경찰이라고 하면 수사와 관련된 것들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은번 가보면은,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질과 내용이 아니라 발동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쭉 해가지고 뭐 타이밍 이렇게 따지니까 이게 아니라 발동 시점입니다. 분류할 때 예방경찰, 그러니까 예방 이런 말 나오니까 타이밍이죠, 타이밍. 그래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세 번째로 가보면, 자치경찰 제도는 각 지방 특성에 적합한 경찰행정이 가능하지만 국가경찰제도에 비해 관료화되어 자, 국민을 위한 봉사가 저해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국가경찰제도가 관료화되는 거죠. 국가경찰제도는 관료화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있다 이거죠.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자치경찰제도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자, 디귿번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을번 가보면, 자, 국가경찰제도는 경찰 업무 집행에 통일을 기할 수 있으나, 당연히 상급관청에서 쭉 들어가니까 통일을 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부의 특정 정책 수행에 이용되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중앙경찰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경찰은 행정부의 복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 권력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역시 2번이 된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쭉 가서 이제 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해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쭉 나오는데 뭐 또 역시 적절한 거, 자잘한 건데 이상하게 이런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을 쓰시는데, 경찰 공무원에 뭐다? 이제 직무상 의무가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자, 직무상 의무입니다.
직무가 있다. 자,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직무 전념 의무, 그 다음에 친절 공정의 의무, 법령 준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그 다음에 비밀 엄수 의무에 그 다음 복종 의무 이렇게 나오는데, 자, 비밀 엄수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신분상의 의무입니다. 신분상의. 직무가 아니라 신분상.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직무가 아니다. 이 비밀 엄수 의무는 직무가 아니라 신분상의 의무다. 그래서 일단 1번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2번 복종 의무와 관련하여 국가 경찰 공무원은 뭐 쭉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경찰 공무원 이게 아니라, 자, 뭐가 된다? 경찰법입니다. 경찰법. 경찰. 그래서 경찰법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3번 가보면 공무원은 공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됐고, 네 번째. 자,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며 소속상관이 종교 중립의 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했는데, 꼭 따르지 않는다. 뭐 좋긴 한데 판단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니할 수 있다. 재량이 된다 이겁니다. 재량이 된다. 그래서 조문상 내용인데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의외로 잘 나온다. 이걸 보시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7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OX 표시인데, 자, 위임하고 그 다음 뭡니까? 대리. 이 부분에 관한 얘기네요. 자, 위임은 일단 일부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근데 밑으로 내리는 건데, 자, 권한의 위임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의 전부를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을 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임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있는데, 아니죠. 권한의 뭡니까? 일부를 위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임의 범위에 제한이 있어야죠. 그죠? 제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면, 권한의 위임은 수임관청의 권한이 이전되므로, 그다음 뭐다? 수임관청의 효과가 귀속이 된다. 그러니까 위임을 하게 되면, 자, 수임관청, 맡은 관청의 권한이 이전이 됐죠? 그러니까 효과도 거기로 귀속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리는, 원래 대리는 대리인이 했지만 효과는 누구에게 발생합니까? 본인에게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권한의 대리는 직무의 대행에 불과하므로, 자, 뭐다? 피대리관청의 효과가 귀속된다. 그래서, 자, 뭐다? 본인이에요, 본인. 대리권을 준 곳, 여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적으로 이무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불가능하나 법정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복대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무대리는 이제 뭡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주는 거고, 법정대리는 뭡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부여하는 거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권한의 전부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복대리. 다시 한번 대리권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자, 리을 뭐한 가보면 이무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대리기관 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나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원칙적으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네요. 가볍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째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들어가 보면은, 자, 징계와 관련된 거 있네요. 징계. 그래서 징계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 공무원 중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징계 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등 의결을 뭐다? 당연히 요구하는 거죠. 지체 없이 하라는 거예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그래서 요구하는 거 맞겠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가보면 강등 징계 시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자, 금품 또는 뭐 향응, 수수 뭐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집행이 끝난 뭐 날로부터 21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 임용을 할 수 없다 했는데 24개월입니다. 뭐 21개월이라면 좀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2번 틀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면 감독자의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네 번째, 행위자가 간첩 또는 사회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에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거나 이럴 때는 정상 참작. 그러니까 과거에 좀 훌륭하게 했다. 그러면 좀 뭐다 징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경하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그런 취지를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11번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적절하는 거 내가지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1번부터 가보면,
자, 뭐다? 경찰관은 이거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법적인 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경우 당연히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쭉 해가지고인데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일단 질문을 할 때에는 자, 신분을 뭐다 제시하고 그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겁니다. 이런 건데 근데 문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느냐? 자, 그 순간 변호의 도움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건 없어요. 그럼 이거 언제 하느냐? 이거는 의무동행에 응했을 때, 요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일단 틀렸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면은, 자, 뭐다?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구호 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적절한 조치를 꼭 뭐 해야 되느냐 있는데 그래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재량으로 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됐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을 한번 가보시면요. 자, 경찰관은 범죄인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즉시 제지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경고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는 경고하고 제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고를 하고 그다음 뭐다? 나서 긴급을 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긴급을 요할 경우, 긴급한 경우, 경고 일단 한 다음에 즉시가 아니라 즉시라는 말 빼면 되죠. 그냥 뭐다? 긴급한 경우 제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경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즉시라는 말이 틀렸다라는 거죠. 됐고,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경찰관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 장구를 뭐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이 되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에 대한 설명 적절한 권익보장이 있네요. 자, 그래서 경찰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할 때는 당연히 자,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무슨 징계를 받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그래서 자, 기억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 니은번 징계 처분 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찰 공무원이 그 징계 처분에 불복할 때는 설명서를 받느라도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할 때, 그래서 30일 이내에 그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 그다음에 심사 청구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경찰 공무원의 권리구제 범위 확대를 위해 징계 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중 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있는데 선택 청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 선택 청구가 안 되고 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소청 심사를 하고 나서 행정심판을 하는 거예요. 행정소송. 그러니까 동시에는 불가능하고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전치주의죠. 행정심판 전치주의에서 이걸 먼저 거치고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그 다음 다른 비위 사실이 발견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 원징계 처분보다 중한징계를 부과하는 것이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자, 뭡니까? 중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규정이 없어요. 아시겠죠? 특단의 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중한징계를 부과를 못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 그래서 기억번하고 니은번이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 가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자, 1번부터 들어가 보죠.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정당하게 이익 형량을 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 법인명 위반 사실, 그다음에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 사실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에게 뭐 한다? 공표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어떤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 법령 등
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확약 있죠. 확약은 문서 또는 말로 해야 된다 했는데 확약 약속했는데 어떻게 말로 합니까? 그래서 문서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보면 당사자 등은 의견 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 제출 기한까지, 그 다음에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사항, 뭐 복사 요청할 수 있다면 당연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문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는 거죠.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를 가서 우리 17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17번 가보시면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숫자인데,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며칠인 행정심판 청구하도록 되어 있느냐. 심판은 90일, 행정심판은 90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청구인이 천재지변, 그 다음에 전쟁, 그 밖에 사변 쭉 해가지고인데, 자, 90일 이내 청구할 수 없었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며칠이냐? 14일. 그러니까 90일에다가 14일 알파를 주는 거죠.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좀 더 줘야 되겠죠. 그랬더니 30일까지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재결 있죠? 재결은 행정심판에서 이제 판단하는 걸 재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이나 하고 있냐? 60일이나 한다. 재결은. 그리고 다만 부득이한 상태 조금 늘리는데 며칠? 30일.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덧셈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3번이 틀렸다. 요거 파악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가보겠습니다. 19번. 조직 내부 갈등 해결 방법. 자,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있네요. 첫 번째. 부서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더 높은 상위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뭐다? 쭉 해서 바람직하다 있는데, 자, 일단 갈등 해결 방법에서 조직 간의 갈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목표가 뭐냐? 이런 걸 얘기한다. 그래서 양보를 유도, 이해와 양보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면, 자, 문제 해결이 어렵다 그러면 완화하거나 쭉 처리할 수 있는 결정을 보류 또는 회피. 어려우면 이제 보류회계, 뭐 회피 이런 게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등의 장기적 대응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장기적 대응을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자. 됐고, 네 번째, 갈등의 원인이 세분화된 업무 처리에 있다면 업무 처리의 우선순위를 해주느냐. 자, 그래서 세분화된 업무 처리에 있다면 업무 처리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 뭐다? 자, 조직과 통합이 바로 업무 처리 과정의 조직과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쭉 해가지고 있는데 바람직하고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또 보시고요. 또 2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산제도 또 한번 나오네요. 자, 예산제도를 한번 보시면은, 자, 품목별 예산제 제도는 뭐 지출,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세출 예산의 금액을 분류하는 통제 지향적 제도로 회계 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계획과 지출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있는데, 자, 일단 회계 책임에 일단 쭉 해서 뭡니까? 통계 지향적 품목별로 하게 되면 회계 책임의 명확화.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쭉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다 있는데, 자, 뭡니까? 자, 계획과 지출의 불일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극복을 못하는 거 아니고, 자, 극복하는 게 아니고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계획과 지출의 불일치가 있는 단점이 있죠. 자, 불일치는 뭐 불일치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장점 아닙니다.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보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자,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 지향적 제도로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가 곤란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적용이 어렵다 했는데, 자, 경직성 경비에 적용이 용이하다 이거죠. 왜냐면 성과급이니까. 그래서 용이하다. 그래서 틀렸다.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가보면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예산을 자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폐단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됐고 네 번째 일몰법은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 기간 지나면 의무적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예산 제도로 행정부가 예산 편성을 통해 정하며 중요 사업에 대해 적용된다 했는데 이런 것들은 뭡니까? 예산을 해가지고 폐기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하는 게 아니죠. 법에서 법률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자, 입법부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3번이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23번 가보겠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 적절하지 않은 것 있네요. 첫 번째 비밀 해가지고 있죠.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 그래서 1, 2, 3급 됐고 두 번째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2급. 그 다음에 뭐 국가에 해를 끼쳤다 그러면 3급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비밀은 다른 비밀과 관련해서 분류해서는 아니 되고 외국 정보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자 4번 공무원 또는 공무원했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쭉 해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근데 어떠한 경우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 25번, 27번, 25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범죄 통제 이론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건 있네요. 첫 번째 범죄학이죠. 그래서 억제 이론은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을 통하여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며 범죄의 동기나 원인, 사회적 환경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일단 억제 이론 자체는 말 그대로 어떤 처벌을 통해 억제한다라는 거지 왜 발생하느냐 그런 거 없다 이거죠. 그냥 공포심에 따라서 한다라는 겁니다. 됐고 두 번째 일상활동 이론이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범죄 예방의 열쇠라고 한다 있는데 자 일상활동이면 생활을 한다라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이건 집합 효율성 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합리적 선택 이론 있네요. 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합리적. 그래서 비결정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치료 및 갱생 이론은 비용이 많이 들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자,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일반 예방은 말 그대로 범죄를 예방하겠다라는 거니까 꼭 전과자를 대상으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다음 27번 가볼게요. 실종아동 등 해가지고 법률이 있네요. 첫 번째부터 적절한 거니까 자,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이내에 결정한다 했는데 그럼 너무 늦다 이거죠. 그래서 자, 24시간 이게 아니라 지체 없이. 다음 두 번째,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 범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했는데 실종아동이니까 범죄로는 빼야죠. 빼야 됩니다. 그래서 제외되고 그래서 자, 쭉 해서 조속한 발견을 해서 이런 제공을 할 수가 있다.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업무에 관계없이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신고 의무자가 되느냐? 아니죠.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죠. 자, 그래서 관계없이 됐고 그다음에 네 번째 아동 등은 실종 당시 우리가 이제 아동을 좀 기억할 게 18세예요. 아시겠죠? 18세 상당히 많아요 나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 또 가보겠습니다. DNA 신원 확인 정보 이용해가지고 있네요. 자, 일단 경찰청장은 쭉 해가지고 경찰청장은 범죄 현장에서 DNA를 취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영이니까 뭐가 된다? 이 검찰총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다음 2번. 자,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였는데 치료감을 선고합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무죄 판결했다 치료감을 선고한다는 얘기 책임이 조각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긴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이런 DNA 신원 확인 정보를 삭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자,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가보면 2번이 그래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채취한 DNA 감식 시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에도 일정 기간 보관하느냐? 아니죠. 자, 수록하면 지체 없이 삭제하는 겁니다. 자, 폐기.
지체 없이 폐기하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법경찰관은 자 쭉 해서 피해자로 구속된 피해자 당연히 뭡니까? 채취할 수 있죠. 못하는 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범죄 수사와 관련된 거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31번 볼게요. 스토킹 범죄 처벌, 스토킹 행위자는 잠정 조치가 있네요. 그러면 이 잠정 조치는 우리가 가정폭력 범죄 처벌된 거나 특례법에 따르면 임시 조치 있죠? 그거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쭉 나오는데 일단 어떤 것들이냐? 그래서 여기입니다. 네 가지. 그래서 보시면 일단 서면 경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100m 이내의 접근 금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그다음에 유치, 가둬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다? 일단 보시면 자 적절하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내용 있죠? 그러니까 요게 맞는 것들이 되고 여기 있는 것들 있죠? 요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그렇게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경찰 재난관리 규칙 있죠. 재난도 또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자, 경찰관서의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대응 복구는 경무인사기획관의 업무이다. 경무기획 인사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치안상황관리관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기관리센터 또는 치안종합상합실에 쭉 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운영한다.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재난상황실에는 재난상황실장 한 명을 두며 상황실장은 경비국장으로 한다 했는데 경비국장이 아니라 자 쭉 해서 뭡니까? 이건 경비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그래서 자 뭐죠? 위기관리센터장. 장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35번 또 볼게요. 정보 요구의 방법 중 첩보 기본 요소, 첩보 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보기관의 활동은 주로 첩보 기본 요소에 의한다 있는데 활동이 뭡니까? 요소가 아니죠. 그래서 뭡니까? 특정 첩보 요구. 자, 이런 걸로 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기관 활동은 주로 첩보 기본 요소가 아니라 특정 첩보 요구다. 됐고, 그다음에 사전에 이런 것들 쭉 있죠. 반드시 첩보 수집 계획서를 작성한다. 그다음에 자 뭐죠? 전체적인 의미를 가진 일반적인 내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집할 사항이다. 그래서 첩보 기본 요소.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첩보 수집 계획서의 핵심이다. 됐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 한번 볼게요. 역사도 있네요. 자, 그래서 한국경찰사 적절하지 않은 거에서 경범죄처벌법은 1954년, 그다음에 청원경찰법 1960년 이런 식으로 제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됐고, 두 번째, 헌법에 경찰 중립화를 규정하였던 시기는 20하고 있다.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정권이 문제가 됐으니까 헌법에 경찰 중립화가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정과 경장 계급이 신설되었으며 경정 이상의 계급에 자 계급 정리 등 경감부터입니다. 경감부터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 자, 1998년 5월 강도강간 신고 출동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좌측 흉부를 칼로 피습당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격투를 벌여 범인 검거 순직한 경찰관은 쭉해서 김학재 경사이다. 그냥 이렇게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파악하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모범 사례들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적절하지 않은 것 있네요. 첫 번째, 재외 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이라 이렇게 신고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국민이 중요한 거예요. 국민이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뭐한다? 반드시 취소한다. 그러니까 거짓 나오면 무조건 필요 취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가 나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 10일 전까지 방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했는데 10일은 아니고 7일입니다. 7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네 번째,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에는 이 목적이 우선, 그러니까 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죠? 우리 3회에 관한 모의고사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검토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볍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의고사 3회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